네, 수요일 EGM 컨퍼런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년차 박한진입니다. 42세 남자 케이스입니다. 1년 전부터 시작된 팔피테이션 주소로 내원을 하였고, 하루에 몇 번씩 팔피테이션이 있었던 환자이고, 제 듀레이션은 2분 정도 지속되었고, 어그러베이션 팩터는 없었습니다. 아스마 과거력이 있었고, 제 에코상에서 LAVA 36에 LVDD 52 정도로 약간 늘어나 있는 그런 소견이 있었고, 시스톨릭 펑션은 68% 정상이었습니다. 환자 내원하면서 이제 타병원에서 홀터랑 EKG를 찍고 왔었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PBC가 생긴 이후에 이제 네로큐아레스 타키카디아가 인덕션이 되고, 롱 RP 타키카디아로 생각이 되는 분이었습니다. 홀터도 이제 같은 데서 시행을 해갖고 왔었는데, 이제 사이너스가 가다가 PBC가 있고, 그 다음에 롱 RP, 네로큐아레스 타키카디아가 이제 반복되는 그런 양상의 홀터가 있었고, 이런 홀터 상에서도 이런 이벤트가 한 대여섯 번 같은 홀터 내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이제 사이너스 리듬에서의 게이지이고, 4R 프로그레션이 있고, 이제 RV 스트레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리드 1과 3 AVF 의 소견이 있는데, 이거에는 특별한 다른 소견은 없었습니다. 엑스레이상 카디오메갈리스 소견은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스터디 시행하였습니다. 카테터 포지셔닝은 다음과 같고, 카드리 두 개에 이렇게를 넣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니셜 리듬 사이너스 리듬이었습니다. 사이클 랭스 1300, AH 103, HV 71, QRS 105 미리세크 확인되었습니다. 환자분이 이제 카테터 포지셔닝 하기 전, 그리고 이제 하고 나서도 이제 자주 네오큐베르스 타키카디아가 인덕션이 되었었는데, 이제 처음 인덕션 된 사진을 가져와 왔고, 이제 APC 두 개 이후에 네오큐베르스 타키카디아가 이제 인덕션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early statistical activation은 CS 오스 근처 H90에서 확인을 할 수 있고, 이제 AH 인터벌 164, HA 316 정도 확인된 분이었고, 타키카디아 사이클 랭스는 450에 해당하였습니다. 로큐레스 타키카디아가 이제 지속이 되면서 사이클 랭스의 오실레이션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히스에서 히스까지 예, 여기서부터 이제 다음 히스까지 436이고, 이제 그 앞 히스에서 다음 히스까지 481 정도로 오실레이션이 있었는데, 이제 VA 인터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간색 선에서 보이듯이 일정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481ms인데 아래 여기요. 예. 네오큐어레스가 스펀테니어스하게 인덕션이 되고 터미네이션 되는 양상이 반복되었었는데, 이제 A로 터미네이션 되는 양상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 오버드라이브 페이싱, 타키카디아 사이클 랭스에서 A 오버드라이브 페이싱을 시행을 하였고, 이제 페이싱과 이제 SVT가 갈 때 H 인터벌의 델타를 쟀었고, 60 정도로 이제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RVP 400에서 이제 네로큐어레스 타키카디아가 인덕션이 되었고, 얼리스트 에이트리 액티베이션은 CS오스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히스 리프렉터리 VS를 확인을 하였고, 여기 HH 인터벌, 히스에서 히스까지의 인터벌에서 보이듯이 리셋은 확인되지 않았고, 또한 에이트리얼 액티베이션 또한 애드밴스 되지 않았습니다. V 오버드라이브 페이싱을 확인을 하였고, 여기서 보시면은 AA 인터벌을 재었을 때 일정하고, 보시면은 VAAV 시퀀스를 보이고 있고, 슈도 VAV도 확인되었습니다.
V 오버드라이브 페이싱을 하면서 PPI-TCL을 재웠고, 이제 여기 차이는 175 정도로 115 이상에 해당하였습니다. 델타 VA 또한 확인을 하였는데, V 오버드라이브 페이싱을 타키카디아 사이클 렌스에서 하였을 때, 페이싱 시 그리고 SVT가 지속될 시 그 차이는 160 정도로 85 이상으로 길어져 있는 편이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CS 오스에서 earliest atrial activation이 있었고 P3 refractory V 스티뮬레이션 A advanced 되지 않았고 리셋도 또한 되지 않았습니다. 타키카디아 사이클 렌스는 오실레이션은 박현우 교수께서 지적하셨긴 한데 타키카디아 사이클 렌스 오실레이션이 있고 컨스턴트 VA가 확인이 되었고 V 오버드라이브 페이싱 상에서 PPI-TCL은 115 이상 확인이 되었습니다. 델타 AH, 델타 VA 모두 길어져 있는 소견 확인되었고 V 오버드라이브 A 페이싱, V 페이싱 상에서 슈도 VAV 확인되었습니다. HA 인터벌은 긴 편이었고 AH 인터벌은 짧은 편이었고 AH분의 HA는 1 이하 확인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소견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았을 때 패스트 슬로우 ABNRT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카티터 포지션 슬로우 패스웨이 그 VS를 그 사이클렌스 오실레이션이 있을 때 VA 인터벌은 VA 인터벌이 컨스턴트했고 그리고 슈도 VAV 리스폰스로 그냥 AT는 아닐 것으로 생각을 했고 VAV가 나온 거가 AT가 아닐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으로 생각을 했고 델타 AH 또한 길어져 있어서 AT보다는 ABNRT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HA가 길고 AH가 짧아서 그리고 레이셔도 1 이하여서 베스트 슬로우에 좀 더 합당한 소견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슬로우 패스웨이 모디피케이션을 위해서 아블레이션 카테터 포지셔닝을 하였습니다. 라이트 인페리어 익스텐션 어블레이션 시행 전에 포텐셜입니다. 슬로우 패스웨이 포텐셜로 보이는 부분이 확인이 되었고 RF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RF 이후에 정tional 리듬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RF 이후에 A 스터디를 다시 진행을 하였고 싱글 A 스터디 440, 440에서 ABN ERP 확인되었습니다. RVP 상에서도 VAD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ABNRT 인덕션 되지 않는 소견 기다려도 인덕션 되지 않는 소견 지속되어서 시술 종료를 하였고 EKG RF 이후에 시행한 EKG 소견 케이스는 여기까지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ABNRT 엔드포인트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았는데 슬로우 패스웨이 컨덕션의 모든 증거들을 제거하는 것이 ABNRT 어블레이션의 엔드포인트는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고 슬로우 패스웨이를 통해서 1 엔테그레이트 컨덕션이 확인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슬로우 패스웨이 모든 증거들을 제거하는 것이 엔드포인트는 아니기 때문에 듀얼 LV 앤 피지올로지가 있는 사람들은 40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40에서 50%, 그 중에 75% 정도는 싱글 에코가 확인된다고 합니다. 결국
엔드포인트는 이제 슬로우 패스의 1대1 인테그레이트 컨덕션을 확인되지 않고 이제 AV, NRT가 인덕션 되지 않는 상태인데 이제 듀얼 AVN 피지올로지나 싱글 에코는 억셉터블한 엔드포인트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AV, NRT나 듀얼 AVN 피지올로지가 이제 잘 확인이 되지 않았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엔드포인트로 이제 PR, RR 레이쇼 1보다 큰 것을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패스트웨이 슬로우 패스트 AV NRT에서는 패스트웨이 ERP 감소하는 것 등을 통해서 이제 엔드포인트를 조금 더 변경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어블레이션 사이트에 대한 모식도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슬로우 패스트 AV NRT가 이 세 개에 해당하고 슬로우나 패스트 슬로우 AV NRT가 D에 해당을 합니다. 이제 right inferior extension이 있고 left inferior extension이 CS 루프를 타고 통해서 가는데 이제 slow fast AVNRT 같은 경우에는 right inferior extension을 먼저 타겟팅을 하게 된다고 되어 있고 빨간 점선으로 보이듯이 트라이커스피드 애뉴얼에서 CS 엣지까지 리니어한 리전을 만든다고 합니다. left inferior extension 같은 경우에는 이제 right inferior extension ablation을 시행한 후에도 이제 AVNRT가 지속적으로 엔드포인트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 left interior extension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이제 CS 루프 2cm에서 4cm 그 사이를 타겟팅한다고 합니다. 이제 posterior lateral extension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이고 이제 mitral annulus 근처에서 ablation을 시행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럼 어떻게 타겟팅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CS, 오츠, 엣지의 미들 레벨에서 트라이커스피드 애뉴러스까지 리니어 어블레이션을 시행을 하는데 CS, 오스 미들 레벨의 트라이커스피드 애뉴러스 쪽에서부터 엣지 쪽으로 30에서 35와트 정도를 준다고 합니다. RF 페일리어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선택이 좋지 않아서 그럴 경우가 제일 많고 이제 RF를 줄 때 OS 플로 쪽으로 가게 되면은 코로너리 인저리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스퍼리얼 마진 CS OS의 스퍼리얼 마진으로 진행을 할 경우 AV 노드 인저리를 줄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을 할 때는 이제 트라이커스피드 애뉴러스 쪽에서부터 시행을 하는데 이제 프록시멀에서는 프록시멀 어블레이션 카테터의 프록시멀에서는 슬로우 패스의 포텐셜이 보이지 않고 디스탈에서는 보이는 그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페일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컨택이 좋지 않은 경우인데 이는 유스타키안 리치가 이제 카테터를 세텀으로부터 반대쪽으로 푸시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RAO에서는 적절하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제 유스타키안 리치가 세텀에서 이제 반대쪽으로 카테터를 푸시하기 때문에 이제 LAO를 확인하면 이쪽 반대쪽으로 돌아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제 가장 좋은 컨택을 위해서는 이제 시스를 카운터 클럭와이즈를 주고 반대로 이제 카테터는 클럭와이즈를 줘가지고 티슈 컨택을 옵티마이제이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라이트 인스페리어 익스텐션 이외에도 그 다음으로 흔한 게 레프트 인스페리어 익스텐션인데 보통은 CS 오스 루프에서 CS 오스에서 CS 루프 4cm 떨어진 지점에서부터 이제 RF 어블레이션을 시작해서 이제 CS 오스에서 2cm 떨어진 부분까지 시행을 하고 이제 2cm 그 뒤에는 시행을 하지 않는 이유가 카테터가 이제 구조상 위쪽으로 푸시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2cm 이내로 시행을 할 경우에는 AV 노드 인저리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리뷰한 내용하고 케이스하고 맞아요? 아니요, 그냥 제가 리뷰를 하면서 그럼 어디에다 어블레이션을 어떤 기준으로 줘야 되나가 그냥 궁금해서 사실 리뷰는 그냥 그 내용을 한 거고요. 케이스는 또 케이스. 저는 아직 네트워크에 있는 내용 완전히 익스플로전이 안 된 케이스.
AH 점프나 VA 점프가 있었어요. 그게 AH 점프를 확인을 이제 할 수가 없었던 계속 인덕션이 이제 반복적으로 돼가지고 싱글 네. PVC로 그냥 계속 인덕션이 됐었잖아요. 예. 그거는 AD 노드에 기본이겠네요. 어닝저는 PVC 뛰면은 HRP가 잘 나온 이유가 벤치 프로 페이지 오픈하면 스티뮬레이션 때문에 그건 아주 전형적인 HRP가 잘 나오는 주제입니다. 뭐 일렉트론 다 안 보여주고 나는 패스트 슬로우라고 얘기하니까는 내가 뭐 케이스 들어간 건 아니니까 그런데 확실히 VA 링킹이 계속 있었어요. 레이레이션이 전혀 없이. 예, VA 링킹은 있었고 제가 그래서 이제 PVC로 AVNRT가 인덕션이 된다는 게 좀 애매한 것 같아서 ATP칼 때 네. 제일 전형적인 소리 PVC 하나만 나왔고 예, 슬로우는 이렇게 잘 그래서 패스트 슬로우는 PVC로 대부분 뭐 인덕션 된다 책에는 그렇게 써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PVC나 빈테이션도 언유적으로 이것이 되게 만들어서 네. 그리고 이제 아니 나는 프로젝트 되게 잘하긴 했는데 이게 좀 알고리즘이 이렇게 좀 어프로치가 됐어. 이렇게 그러니까 롱 RP를 딱 봤을 때 네. 우리가 감별해야 될 게 딱 세 개잖아. 예. 연문조라고 PJ 네. 네. 그러면 이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식으로 되면 절대 중구난방 많은 파라메타를 가지고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이제 막 AA 이렇게 다 지금도 이렇게 재서 세컨드를 하지만 사실 그 순서가 리셋하고 스텝 마이너스 사이클에서 두가지 언제들이 만들게 되는 나머지는 에디셔널 약간 델타 AH하고 델타 H 이게 예. 어느 정도 정확도가 있는 공산이 이게 어느 정도 정확도가 있는 이 모든 검사가 네. 100%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걸 다 종합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잖아. 예. 근데 요즘은 그냥 사실 내가 트레이닝 받을 때는 AH하고 VB 강제하게 이렇게 지배하는 것도 언유조를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사람을 그러고 나서 이제 언유조를 진단이 된다는데 그다음에 나오면 DPI라고 사이클렌스 재는 게 나왔고 근데 이제 또 한참 지나고 보니까 막 너무 많은 막 여러 가지 산수 여러 가지 그거 보조로 막 하는데 그 뒤에 붙는 것들이 사실 다 센시티비티하고 스페시피시티를 보면 어느 정도인지 좀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 공부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느 쪽으로 어떻게 감별하는지 들어갈 때 보면 어느 쪽으로 느낌이 아닌가. 일배씩 딱 시작했는데 가령 막 나오고 시작하거든. 뭔가 리엔트 같은데 그러니까 그걸로 나갈 때. 근데 이제 문제는 AT도 보스 AT도 그렇게 나오는데. 말씀하셨지. 근데 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보통 루틴 EPS, 베이직 EPS 순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저것 나고 아까 보니까 VN처럼 캡처도 안 된 거를 막 보여주고 그랬어. 신뢰도가 좀 떨어져. 2년 채치고는 정말 잘했는데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잘하지.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이게 알고리즘에 맞게 예. 보여주지 말고 보여줘야 됩니다. 사실 저 자체가 머리가 약간 뒤죽박죽이어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 예. 왜? 감사합니다.